안녕하세요, 붕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5월 14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뭐 일단 저기 뭐야 장이 저한테 잘 맞아서 상당히 그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잭팟이 터졌습니다. 간단히 매매한 거 간단히 봐보면은 일단 저기 뭐냐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거저거 했어요. 이거저거 했는데 관점이 있던 거 LG전자는 어제 제일 많이 들고 올라고 했다가 엑스게이트 어제 그 야간에 무빙을 보고 그 엑스게이트를 질렀는데 종가로 질렀는데 사실 엑스게이트를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엑스게이트를 잘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는 그냥 믿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여기가 그거죠. 그래서 그 뭐야 이거 종가 비팅하고 이렇게 한 거죠. 엑스게이트한테 몰빵을 쳤죠. 그래서 갭이 조금 떠서 좀 팔고 평당 근처 내려와 가지고 적당히 정리하고 이제 눌림을 잡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현대 시리즈들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시리즈들을 하고 막 사고 그거 하기 위해서 했고, 근데 이제 지지 저항들 좀 보면서 눌림 잡고 그냥 기다리니까 이렇게 슈팅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한 게 그 9시 근처에 제가 수익이 많이 났고 막 현대 쪽을 막 보고 있었어요. 현대가 막 좋아가지고 LG랑 그러다 보니까 얘를 눌림 잡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떨어지면 저는 뭐 웬만하면 한 첫 번째 떨어진 건 잡거든요. 근데 또 여기 이게 좀 일찍 잡았어요. 이게 잡은 거를 저기 여기다 매도를 걸어놨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안 걸어놨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등락폭이 커가지고 막 8% 위로 갔다 위로 8% 갔다 10% 갔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밑에서 잡아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손절하고 이제 수익금이 좀 꽤 있으니까. 근데 웃긴 건 여기서 잡으려고 하다가 처음엔 막 대놨거든요. 대놨는데 이걸 또 취소해 이걸. 오늘 수익금 많은데 굳이 막 또 그 위험한 거 해가지고 비중 키워가지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또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가겠구나. 그것도 멍청하게 또 여기에 또 안 걸어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 참거든요. 제가 1시까지 엄청 참아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엄청 참거든요. 살까 말까 엄청 참다가 에이 그냥 있는 거 들고 가자. 그리고 그냥 그 본절에서 제가 그때 평단이 이쯤이었거든요. 본절에 조금씩 정리하자. 근데 갑자기 뭐 주도주 무빙 하더라고요. 오버슈팅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위로 걸어놓고 제가 여기서 좀 계열받아서 막 욕하거든요. 제가 정규장에서 21,400원에 걸어놨거든요. 21,400원에. 근데 그게 저기 안 돼요. NXT로 자동으로 안 넘어오더니 체결이 막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받고 조금 팔고 이제 나머지 이제 들고 온 거죠. 쭉 들고 왔어 그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때까지 한 15% 수익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나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이렇게 됐고, 삼성전자가 오늘 관점이 좀 좋았는데요. 나 많이 본 줄 알았는데 별로 못 벌었네. 이상하다. 삼성전자로 5% 넘게 벌었는데 많이 안 사서 그런가 보네요. 삼성전자가 어떤 게 관점이 좋았냐면, 저희 원래 삼성전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얘가 시가가 마이너스 4, 5%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 9시 시가가 마이너스 막 5%막 지 혼자. 하이닉스는 뭐 어디야 0. 몇 프로인데 얘는 마이너스 막 저기 시가가 이때가 마이너스 4%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3%네.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이건 그거고, 그 우리 정식 장으로 봤을 때는 이쯤 여기 제가 그래서 톡방에다가 요 아래 꼬리 깨지는 데부터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래 꼬리 깨지는 데부터는 좀 매수하기가 괜찮다. 요 아래 꼬리가 여기 깨지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바라보고 요거 바닥을 바라보고 26,000원 근처에 사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얘가 저기 뭐야 9시에 26,400원 시작하더라고요. 막 이게 마이너스 5. 몇 프로였어요. 9시 시가에. 그래서 이건 해야지 하면서 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거 다 샀으면 좋았는데 그냥 뭐야 혹시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사요. 한 3분의 1만 삽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막 야금야금 막 오르더라고 이게. 근데 오늘 진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아주 무빙이 지랄맞게 좋습니다. 아주 하이닉스도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저점 대비 지금 몇 프로 걸린 거야 이 새끼. 결국에는 저기 누구야 현대차가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니까.
현대차가 지금 차트가 말이 안 되게 좋고 완전 주도주에다가 미치는 그거거든요. 근데도 현대차가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 비켜 내가 갈 거야 이러더니만 하이닉스 이 미친 새끼가 지가 그냥 가겠다고 연병 쳐 떨고 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현대차가 이 자리를 뚫고 현대차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뚫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추격 매수하죠. 위로 막 삽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때 제가 관점을 여러 가지 날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이 차트가 진짜 개사기 차트라고.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여기 쌍봉 자리를 맞고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빠졌잖아요. 역대급으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넘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컵앤핸들이란 말이에요. 컵앤핸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런 차트는 해야 돼. 이런 차트는 여기 자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떨어졌다가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이런 데는 꼭 해봐야 돼요. 아니면 말고. 근데 웃긴 게 이게 아니면 말고 해서 또 올라옵니다. 보통 이렇게 한 4번 올라와. 그럼 그런 자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 현대무백스도 예전에 이제 그때 제가 한 종목으로 이번 시즌에서 제일 수익을 많이 낸 게 현대무백스거든요. 이때 똑같잖아요. 똑같아. 요거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기는 또 맞고 떨어졌어. 근데 그 자리를 또 올랐단 말이죠. 제가 이날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 영혼 몰빵이다. 이거는 진짜 집문서까지 투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루 딱 절더라고 살짝. 그러더니 미친듯이 날라가. 미친듯이. 근데 제가 일부 물량은 들고 있었거든요. 현대무역센터 몇 번 당하고 나서 일부 물량 들고 있었는데 이때 계좌가 한번 부활하거든요. 제가 이때 삼성현택이랑 삼성현택을 제일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현대무역스구나. 이 차트. 그리고 클로버 때는 매매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클로버 때도 관점은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를 하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그거다. 이걸 왜 하면 안 하냐. 봐라. 이런 차트가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고점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진 걸 다시 올라와서 맞고 또 떨어졌는데 그걸 또 올라오잖아. 그러면 해야 된다. 이거는. 곧 죽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현대차가 게다가 현대차 같은 주도주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제가 언제 뭐라 그러죠? 이런 자리 클로버 같은 거 이런 자리 오면은 엄청 좋은 자리니까 매수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도 안 오니까 까먹어. 하도 안 오갖고 까먹거든요 제가. 근데 이때 보세요. 이런 거야. 이거 전쟁 이슈긴 하지만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지고 바로 또 반등 주죠. 이건 전쟁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런 자리가 중요하다 진짜. 반등이 뭐 이렇게 바로 쏘고 죽지 않았냐. 근데 이게 얘가 유상증자 악재에 터졌거든요 이때. 그래도 23%짜리 반등이잖아 이 자리를. 근데 그 자리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잡으면 웬만해서는 좋아요. 웬만해서는 좋아. 그 자리가 항상 바닥이야. 아직도 바닥이라니까. 로봇은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이런 식으로 뚫어 놓으면 제가 막 여기저기 또 오지랖을 막 부려요. 막 카카오 증권 가서도 막 얘기하고 막. 근데 카카오 증권이 확실히 주린이들이 엄청 많네. 거기서 별 얘기 중요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별 얘기도 아닌데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막 선동하고 막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막 무슨 추앙받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끔씩 거기 가서 오지랖 부리고 쓰고 그러는데 막 엄청 저를 팔로잉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좀 전문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거기 없고 토스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떠드는데 그런 데도 없고 마치 종토방 같은 분위기이긴 하죠. 옛날엔 네이버 종토방이었는데 요즘에는 카카오증권하고 토스에서 떠드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거랑 이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S게이트하고 그거 코스모는 혹시 모르니까 관계 종목이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주워왔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근데 이때 제가 진짜 정말 돈이 없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진짜 올인 몰빵을 하거든요. 이 64주 매수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이렇게도 없었어요. 이거 진짜 몰빵 했는데도 92만원인가? 이거밖에 못 사요. 그리고 일부 정리하고 이것도 그 마이너스로 뜬데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거 코스모 이날 수익 많이 봤습니다. 7만원인가? 그리고 그걸 들고 온 거 그거 이제 다음날
그 일부 물량이 있으니까 이제 미수가 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산 거죠. 추격 매수를 한 거죠. 추격 매수하고 오늘도 할까 하다가 오늘은 안 했어요. 오늘은 안 했는데 일단 조금만 팔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7주 남아있고 수익률 봐봐. 아니 소액일 땐 더럽게 잘 된다니까. 소액일 때는 진짜 이거 한 200만원만 샀어도 이번에 계좌 한번 점핑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텐데 어휴, 정말 소액일 땐 더럽게 잘 됩니다. 이러다가 꼭 그 계좌 막 진짜 잘해가지고 막 두세 배, 세 배 불려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넘기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또 안 되더라고. 꼭 이래요, 꼭. 아무튼 그래가지고 욕심 덜고 천천히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일봉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아시죠? 똑같다니까? 그런 자리가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장중에 놓쳤고, 맞다, 얘를 해야지 하고, 오이선 이탈이 되고, 정보점 들어왔네? 해야지 하면서 그냥, 저기, NXT에서 아직 못 가고 있길래,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그러고 아마 제가 이쯤에서인가 샀을 거예요. 여기서만 샀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데는 뭐 그렇다 치고 아침에 원래 삼성증권을 여기에서 살라고 여기서 걸어놨었거든, 처음엔. 근데, 그래도 주도주 하자는 생각에, 얘를 매수를 안 했더니만, 얘도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자, LG전자도 잘한 건 아니고, LG전자도 매매는 잘했는데, 이거 아침에 힘이 좋더라고요. 또 잘 가더라고, 씨. 아침에는 그냥 물량 얼마 안 되니까 버텼어요. 근데 미국장이 안 좋았으니까 좀 빠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 못하고 그냥 올라올 때 이제 조금씩 판 거죠. 3%, 5%. 여기서 더 갖고 갈까 하다가 현대 쪽이 워낙 강하길래 LG는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 던졌는데 좋았네요. LG도. 자, 그렇습니다. 현대오토앱에서도 재미를 많이 봤죠. 제가 현대오토앱을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얘를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오늘은 무백스가 아니라 분명히 너일 거다. 너다. 오늘 또 장난치겠지 이 새끼들. 그러면서 막 현대오토웨버를 막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왜냐면 이것도 차트가 중요한 건데 얘가 이런 자리 박스권을 뚫고 이렇게 두 번 고가놀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오늘 팔았던 게 얘가 원래 투경 같은 거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시총 순위가 49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팔았거든요. 투경 예고 붙는 거 보고, 이거 파란 딱지 붙는 거 보고 팔았는데, 보니까 시총 100위 안에는 지금 우리나라 바뀌어가지고, 저기 SK 하이닉스가 1월달, 2월달에 투경 들어간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시총 100위권 이하는 잘 안 들어가게끔 패치라고 해야 되나? 진짜 게이머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패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총 100위 안에는 투경 같은 게 안 들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 가길래, 이제 원래는 현대차에다가 몰빵식으로 종가 베팅 하려다가 그래도 차트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차트가 진짜 베스트거든요. 이런 박스권 자리를 뚫어 놓고 안 밀리고 강한 종목 만들어 놓고, 자, 강한 종목 만들어 놓고 안 밀려. 5일선 타면서 안 밀려. 이러면은 진짜 좋게 봐야 돼, 진짜. 그러면서 그 자리를 살짝 돌파시켜 놨다. 그러면 더 가겠다는 뜻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거 진짜 정말 좋습니다. 옛날에 대한전선인가? 대한전선도 그랬을 텐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시절에 이때가 요때쯤일까? 코로나 2020년에 제일 먼저 올라왔을 때. 요때였나? 여긴가? 이게 모트렉스랑 몇 개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고가놀이 하다가 5일선 타고 딱딱딱 올라가는 거. 이게 진짜 좋은 차트거든요. 얘가 여기 말고도 뒤에 대한전선 아닌가? 대한해운인가? 대한모식인데? 얘가 한번 그랬었는데 이때가 아닌가 봅니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3파동 연속으로 쏘는 때가 있었는데 대한전선이 아니었나? 모트렉스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모트렉스가 지금 CTR 모빌리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얘는 센트럴 쪽인가? 모트렉스가 얘는 센트럴 모텍이다. 모트렉스. 자, 이걸 제 프로필에 있는 차트가 얘거든요. 얘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걸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그러고, 제가 5년 전에 이제 저는 게이머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5년 전에 이름을 붙이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용권 선풍각이라는 그 저게 있어요. 기술명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뭐 찹쌀떡두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찹쌀떡 두 개 패턴이라고. 그래서 그 기술이 이렇게 떠가지고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찹쌀떡 두 개 이러면서 그 패턴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뚫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고가놀이 패턴 종목을 고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을 항상 좋게 보거든요. 1차 파동에서 이런 것도 좋은 거고, 현대오토에버처럼 이렇게 고점 뚫어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딱 확 날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최근에 삼형엠텍도 있었죠. 삼형엠텍. 작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제일 사랑하는 종목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이때 있죠. 근데 한번 놓쳐가지고 이때 막 분노 와가지고 막 이때 요런 식으로 계속 그 단봉식으로 꽃가놀이 막 만들다가 갑자기 탁 그런 자리 딱 뚫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돌파 매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자리부터 상당히 의미 있게 움직인다. 얘는 이제 단기 과열했거든요 이때. 단기 과열에서 그냥 가만히 냅두고 한번 날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운이 좋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삼형택으로 돈 엄청 벌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456도 막 456 자리에서도 막 매매하고. 삼형택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막 사고 팔고 막 연백 떨고 있는데. 자, 지금도 뭐 조선주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200일선에서 한번 지지받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거는 약간 그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일은 또 무벡스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오늘 또 모비스가 대장했잖아요. 모비스가 또 대장을 해갖고 또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놈들이 막 이지랄을 할지. 막 갑자기 또 글로비스가 할 수도 있고 현대위아가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도저히 그 멈출 생각이 없다. 다시 RSI가 83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게 갈 수도 있고, 얘 5일선 한 번도 깬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놈이 5일선을 깨면 제가 진짜 그때는 무조건 사라고 하려고 했어요. 계속 5일선 한 번이라도 깨면. 근데 안 깨. 지금 미쳤고 지금 이게 지금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이랑 이 금융투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ETF 이 수급이 그냥 미쳤어요. 여기서 가령 그 기관이 조금만 도와주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야. 조금만 도와주면 기관이. 지금 외국인은 개같이 파는데 개인이 그걸 너무 잘 받았고, 이게 이번 시즌이 사실상 거의 이런 무빙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막 빠진 건 맞거든요. 거의 사실상. 근데 이런 식이면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 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구조 자체가 안 파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수익이 엄청 많이 나는데 안 파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계속 받아주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 갭도 2개나 떴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언젠가 진짜 언제 한번 빠질 수 있어.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그러다가 한번 크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1차 여기 갭은 그렇다 치고 진짜 여기까지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데까지. 근데 이때 오면 또 무서워서 쫄아서 못 산단 말이야. 아니라고 진짜. 그때 이런 자리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자리 오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한 이 정도까지 막 크게 잡고, 근데 여기까지 잘 안 와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오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이런 데까지 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진짜 사돈에 팔촌에 막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냥 사면 돼요. 이런 구간에서 사면 돼. 집문서고 지랄 연병이고 다 투척해갖고 그냥 사. 얘가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 다 죽어 다. 전 세계가 그냥 주식시장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더 깨지면 그냥 요 구간은 그냥 다 죽었다는 거야. 다 죽었다. 갑자기 트럼프가 중국이랑 갑자기 막 핵 쏘고 막 난리 났던 그런 상황이 돼야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니면 그거지. 갑자기 중국이랑 지금 내일 정상회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뜬금포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손잡고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랑 2차 전지랑 막 이런 거를 중국이랑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뒤지는 거지 그냥 수직낙하는 거지. 마이너스 막 30% 나오는 거야 진짜. 그거 나오면 튀어야 돼.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로든 간에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격 매수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더 좋다고 보는데 얘는 한번 살짝 걸치고 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게 음봉을 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길래 이 근처에서는 사야 된다 이거죠. 근데 네가 이만큼 뺀다고? 아닌데 이거 차트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갈 건데 앞으로는 조만간 만약에 위로 튀면은 삼전이 훨씬 또 튈 겁니다. 이 자리처럼 요거처럼 순간적으로 삼전이 더 튈 거예요. 지금 근데 하이닉스는 살짝 그 꾸준히 잘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거고 지금은 또 삼전이 가는 상황이에요. 이때쯤에 또 삼전이 겁나 갔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키 맞추기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항상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전고점을 뚫고 먼저 갔을 때 삼전이 못 뚫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뚫고 있잖아요. 삼전은 전고점을 이제 뚫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간다고. 그래서 삼전이 좀 살라면 삼전이 더 매력적이야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1픽은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삼성증권입니다. 그냥 아시죠?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종가 베팅을. 근데 저희 방은 그냥 현대차에 몰았어요. 현대차로 하자. 우린 현대차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현대차로 다 같이 대동단결 한 거고.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뭔가 수상합니다. 수상해요. 아침에까지만 해도 밀렸거든요. 밀려갖고 그냥 어떻게 될까 지금 봤는데 이렇게 저기 뭐 갑자기 쳐올리고 이제 대금도 터트리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해. 뭐가 막 밀리면은 막 지수 막 밀리고 하면은 우리가 가자 막 이러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오늘 또 삼표 시멘트가 또 제 따라서 얘네 천여고속 얘네 따라서 근데 얘네는 이제 설거지 자리에서 나올 자리에서 나온 거죠. 나올 자리에서 이제 나온 거라서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추가 파동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족 종목 중에서 이제 소카 얘가 좀 의미 있죠. 얘가 확실히 근데 좀 종목이 살짝 까리해. 근데 이게 크래프톤이라는 약간 큰 저거랑 같이 묶어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저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단은 좋다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좀 뭐 많이 밀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저하고는 안 맞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좀 애매하긴 해도 자율주행 그쪽으로 좀 기업이 자체가 바뀌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강하죠. 정말 이때도 막 얘기했었는데 22선 첫 이탈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된다면서 요런 걸 하면 안 돼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한강동시 많이 밀었는데 뭐 일단 아니에요. 일단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그냥 전고점 자리부터 잡으시면 돼요. 이런 자리부터. 왜냐면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요러고 있다가 이거 주도주잖아요. 주도주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날릴 수도 있고 뭐 바닥 만들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좀 횡보 좀 더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종목이 끝나지가 않았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뷰가 정말 끝나는 뷰였거든요. 여기를 잘라서 얘기했을 땐 여기를 잘라서 얘기했을 때는 끝나는 뷰였어요. 근데 그런 자리를 지금 넘고 이걸 손바뀜이라 그래. 손바뀜. 수급 주체가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들어올리는 수급 주체가 털고 나갔던 세력 말고 다른 세력이 다른 수급이 들어와서 이걸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신풍제약을 예를 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종목이. 그래서 저 대파동에 저걸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에 보면 되는데 자, 신풍제약이 요런 자리에서 멋있게 뚫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거는 그냥 그러려면 합니다. 이미 보세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치고 여기서 또 올랐을 때 2연상 3연상 거의 그 자리에서 4연상 자리에서 위로 올라와서 딱 여기까지는 그냥 강기 종목, 흔한 강기 종목이야. 근데 거기서 또 거래대금 빠바바바박 미친, 이때는 1조만 쳐도 시장에서 미친 종목이랑 막 그랬어요. 미친 종목이라고. 지금처럼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려요. 쭉 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자, 보세요. 여기서 팍 꺾이잖아. 고점 대비 이틀 만에 거의 3일 만에 60몇 프로 빼거든요.
이렇게 60몇 프로 빼. 근데 쫄지 말라 이거야. 이런 종목은 무조건 4, 5, 6을 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든지 이거는 결과를 하도 많이 보여줘서 더 뻔히 보이는데, 자 4, 5, 6을 했어. 근데 그 4, 5, 6 했더니 평단이 그러면 여기 대충 요쯤이거든요. 평단이 어쨌든 10몇 프로 수익이 났단 말이죠, 평단에서. 근데 얘가 안 죽어. 계속 안 죽어. 거기든 이래. 이게 그거예요. 손바뀜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손바뀜. 그리고 여기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쏘고 죽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요런 손바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죽죠. 쌍봉 근처 만들고 죽거든요. 자, 이런 대파동. 근데 이게 얘가 1년도 안 돼서 6,000원에서 20만원 간 30배 넘게 간 종목이에요. 이게 이 코로나 시즌에 여기부터 치면은 코로나 시즌에 가장 핫한 적이에요. 그 코로나 때 이후 그 시즌에 제일 많이 간 종목. 그게 신풍제약. 30배. 30 몇 배. 지금 대한강통신이 작년부터 50배가 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안 죽어. 얘가 여기서부터 왔을 때 막 1,000원도 안 되는 자리에서 3만원 왔잖아요. 30배가 넘게 왔다고. 거의 50배 가까이 왔어. 50배 1년 만에. 근데 그런 자리를 그 맞고 떨어졌는데 누가 다시 올렸잖아. 돈을 미친 듯이 써가지고. 그럼 한파동을 더 하겠다는 소리예요. 손바뀜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좋게 봐도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한 좀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여기 4, 5, 6 자리에 여기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대장주일수록 4, 5, 6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4, 5, 6이 오면은 저거예요. 그거 뭐냐, 대장주일수록 크게 봐야 돼. 크게. 지금 그런 종목이 하나 또 나왔거든요. 오늘 알람이 떠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카카오 저기다가 겁나 써놨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 안 믿더라고. 우리 기술이 4, 5, 6입니다. 여기가 40짜리 40짜리. 여기가 정확하게 40짜리예요. 근데 우리 기술은 광기 종목이야. 광기 종목이 아니라 S급 종목이야. 끼가 엄청 좀 끼쟁이. 그럼 얘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원전 테마가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해야 돼. 절대 그냥 보내주지 마요. 그럼 니는 왜 안 하냐? 니는. 저도 하는데 이게 증거금 100%에다가 바로 이 매매는 바로 가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바로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을 좀 들이고 해야 되는데, 대신에 승률이 엄청 좋아. 승률하고 수익률이 만도 안 되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런 전고점이랑 막 걸쳐. 이렇게 이런 전고점이랑 걸쳐요. 꼭 그래. 꼭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자리가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40, 50, 60 뭐 이런 자리까지 가끔 오는 놈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은 해야 된다. 유통비율 91% 개쓰레기네. 조만간 상패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그냥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마라. 그리고 얘를 못 믿겠다 하면 얘는 무조건 해야 돼. 얘는. 이거 지금 저기 시간에 좀 올라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대우건설 얘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21선 처음 이탈하고 도지형 떴죠. 원래 같으면 더 이탈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벌써 이거 내일 모레 풀리거든요. 투경 내일 풀려. 내일 만약에 갭 별로 안 뜨잖아요. 그냥 이 자리 근처잖아. 그럼 일단 사요. 내일 모레 풀려. 투경. 얘 투경 풀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가 5일 전 저기니까 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60%가 가도 투경이 안 걸려요. 그리고 원전이 또 돌 때가 됐어요. 또 그래서 그런 이슈, 막 어떤 특이한 이슈 때문에 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21선 처음 깼고 했으니까 이런 끼 좋은 대장주는 웬만하면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투경 문제 때문에라도, 투경 해제 기대감 때문에라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원래 오늘부터 사는 거였는데 시간에서 좀 올라가지고 살짝 짜증납니다. 자, 그렇고 어쨌든 현대차랑 뭐 하이닉스는 하고 싶으시면 하고, 현대차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오토에버가 차트가 좋아서 오토에버를 했고, 모비스도 오늘은 대장이었고. 근데 이 새끼들은 맨날 지금 대장 계속 바꿉니다. 그날 어떤 놈이 막 그 20 몇 프로 가고, 어떤 어제는가는 위아가 갔고, 어젠가는 또 그 무벡스가 갔고, 무벡스가 20 몇 프로 갔다가 이제 빠졌죠. 그리고 또 그 전날은 오토에버가 갔고, 막 그런 식이 막 돌고 돌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근본적으로는 오토에버가 제일 잘 가고 좋은 자리 뚫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봅니다.
코스모는 모르겠어. 이건 강기 종목이라 이거는 그냥 관점이 없어요. 신규 상장은 원래 관점 없어요. 대신에 그거야. 얘도 4, 5, 6 나오잖아요. 무조건 하시라는 거야. 무조건. 이 어느 자리에서든 4, 5, 6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물량도 7개밖에 없는데 7개에다가 수익률이 61%짜리인데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저는 뭐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저는. 근데 왜냐면 7주에 17만 5천 원 들고 있다니까. 이거 17만 5천 원 들고 있어. 이런 걸 굳이 뭐 던져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볼 때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규 매수 한다고 원래 오늘 뭐 카톡에 썼더니만 우리 방에 어떤 분 들어오셨는데 얘를 신규 매수에 여기서 산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 소액으로 하신다길래 그럼 소액은 해도 된다. 소액은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이런 거를 소액으로 경험해 보세요. 소액으로 경험해 보시고 이런 게 또 노타라는 약간 끼 좋은 놈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상장하고 이렇게 갔죠. 얘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3연상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밀렸을 때 얘가 조금 많이 밀려서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못 죽인다. 이런 종목은 그냥 이렇게 못 죽인다. 그리고 이제 매매하자 그러고 5일선 처음으로 이탈했을 때 사야 된다. 5일선 장대 응봉으로 깨고 거래대금 팍 죽었지 않냐. 이런 거 무슨 매매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5%나 뺐는데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다음날 몇 프로입니까? 12%까지 올랐어. 그래서 좀 기다려. 그러면 또 이제 좀 이러다 보면 21선도 온단 말이죠. 여기쯤에 여기 보세요. 21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얘가 21선이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5일선은 이렇게 빠르게 따라오지만 21선은 완만하게 따라와요. 그러면서 여기쯤에서 깨졌을 거라고. 이쯤에서 깨졌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사는 거라니까. 21선 깨진 자리 사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이런 애들은 무조건 4, 5, 6 해야 돼. 4, 5, 6 4, 5, 6을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매수 대기해 놓고. 어디에요? 고점 대비 40 여기. 이게 뭐야? 여기 고점 대비 40이네.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샀으면은 반등이 한 15% 이상은 나왔겠죠? 이거 맞아? 20% 나왔네. 고점 대비 40 맞나? 맞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합니까? 50짜리에서 또 하는 거야. 또 50짜리에 또 떨어지면 해요. 이런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런 것들은 괜찮아. 얘네들은 50, 60, 막 70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대신 얘가 엄청 끼가 좋잖아요. 거기다가 얘는 AI 반도체에다 묶었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힘이 빠지고 보호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러다 뜬금포로 또 60짜리 막 이런 데서 또 나중에 지나다 보면 뜬금포로 갑자기 이런 데 사잖아요. 60짜리에서. 그럼 나중에 이게 고점 대비 60이란 말이죠. 여기가. 그러면 나중에 뜬금포로 이런 자리 오면 또 갑자기 뭐가 휙 나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코스모 같은 걸 이런 위에서 잡지는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몰라.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막 그래. 대신에 그거 하나 있어요. 이런 종목이 내일 갭이 안 뜨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런 자리 시작하잖아. 그럼 그냥 사. 그냥 사고 위로 막 5% 10% 걸어 놓는 거예요. 단타를 치란 말이에요. 시가에 9시에 봤는데 얘가 갑자기 갭이 안 떠. 갭이 막 0. 몇 %밖에 안 뜨거나 막 그래.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 몰빵을 치지 말고 얘가 밀리면 하락 VI 걸릴 때마다 사는 거야. 그냥 이제 그 변동폭이 이게 급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변동폭이 커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안 가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간다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바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럼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다니까요. 죽는 놈이면 이렇게 죽지 그냥 이렇게 떴다가 매가리 없이 이렇게 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죽지 않아.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반등을 주면서 죽어. 급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게 아래로 잡으면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크게만 덤비면 돼. 갭이 안 뜨면 하시고. 갭이 뭐 한 5%까지는 할만해요. 5%까지는 뜨면은 그냥 하고 만약에 5% 뜨고 그냥 쭉 밀린다. 그러면 그냥 VI마다 사는 거야. VI. 한 길게 잡고. 진짜 최악의 경우 뭐 하한가도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가 이렇게 만들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한가로 간다고?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놈이 있었어. 씨발.
그래서 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씨박새끼가 그지랄 이게 점상을 해놓고 하한가로 밀었다니까. 그러니까 상한가를 시작하자마자 첫날 딱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더니만 바로 갭 뜨고 하한가를 밀었어요. 이거 그러더니 하한가야 하한가. 그러더니 반등을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밀어. 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세나 테크놀로지처럼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새끼. 근데 이 개쓰레기 종목이거든요. 이거 저기 뭐냐 그 뭐지 누구야 그 모델 있잖아. 슈퍼 모델 우리나라에 그거 에이전트 그 매니지먼트 그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긴 하다. 그래서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그 가급적 하지 마시라. 근데 코스모는 그래도 로봇 섹터에 속해서 대놓고 해먹는 종목이니까 저딴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도 크게는 흔들어도 등락폭은 있고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엑스게이트는 뭐 하고 있으니까 뚫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잘 광기로 만들어 가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그냥 쭉 광기로 치고 나가는지. 그리고 뭐 이런 재건주들도 지금 좋은 자리 막 내려와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대우건설이 자리가 제일 좋거든. 그거 관련으로는. 대우건설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요. 그 대우건설이 워낙 끼가 좋잖아. 그러니까 삼성전기 무섭다. 자, 그렇습니다. 증권주들도 그래서 좋은 자리들이 많이 와 있어요. 매가리 없이 이렇게 뭐 4원봉 5원봉 뜨고. 근데 그거 중에선 전 삼성증권이 제일 좋아 보이고 SKC도 자리는 좋거든요. 얘도 비슷해. 얘도 오이선 5% 반등 좋네. 얘는 오이선 인탈하고 5% 반등 줬었네. 이러면 또 매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저기 또 카카오 거기다가 오지랖 펼 때 저는 이런 종목을 어제 같은 날 사서 종가에 사가지고 오늘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삼성증권도 써놨고. 근데 삼성증권은 별로 반등 못 줬고 SKC는 반등 잘 줬었네. 얘도 그냥 좀 지나다 보면 이런 정고점이랑 21선 자리 오면 하고 아니면 뭐 날라가면 날라간 대로 가는 거죠. 유리기판도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한미반도 제주반도도 이 새끼들 살짝 미묘하네. 차트가 미묘해. 코스닥키스 이런 거는 저기 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리고 두 가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세 가지. 이 삼성 SDI 얘네 쪽이랑 얘네 아직은 21선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그게 있어요. 지금 중국이랑 그 트럼프가 만나서 혹시나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막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선물을 단기적으로 던져줄 수 있을, 그게 뜨면은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그게 뜨면. 막 중국이랑 막 2차 전지로 협력하겠다 막 그런 게 뜨면은 도망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진짜 좀 기다리면 좋은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중국 관련해서 그 수급으로 올라간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다 도망쳐야 돼. 중국이랑 중국을 잘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오르더라고요. 이런 놈들이 미국에서 그 디스플레이 그 15년 금지시켜서 이렇게 올랐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리 막 오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에 뜨면 이런 놈들 다 도망쳐야 되는 거야. 삼표시멘트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결국 그 저점 깨고 이게 아닌가 싶을 때 또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결국 그렇다니까. 근데 하필 오늘은 부동산 테마에서 천일고속하고 그 걔네들이 먼저 가서 얘는 그 4등주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천일고속 동양고속이 대장주 했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올랐다. 근데 조만간 서울 그 테마가 막 한번 지수를 밀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쯤에 되면은 정치 테마 이제 막 부각되면서 한번 쭈쭈쭈 올라가서 이런 자리는 한번 올라가지 싶은데 그건 뭐 막상 와봐야 하는 얘기라 어쨌든 죽은 종목은 아니다. 계속 그런 생각만 듭니다. NF도 똑같아. NF도 지금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쫄지 말고 사시라고. 쫄지 마. 제발 이런 자리 쫄지 마. 저 원래 NF 살라다가 증거금 이슈로 안 샀거든요. 증거금 60%짜리를 얼마 안 사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NF까지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 펄어비스. 씨발, 역시, 이거는 진짜, 세론은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세론. 이게 어제, 그, NXT에서, 실적 엄청 좋게 나온 거 뜨고, 그냥 오늘 아침부터 그냥 쭉 밀었죠?
근데 이게 세론이 맞아. 근데 실적이 이제 그거 할고. 근데 앞으로 반대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실적 이슈 소화는 이제 다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반대로 이제 그 어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어닝이 아니라 저거 뭐지? 가이던스.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 그런 얘기도 막 했습니다. 지금 저기 뭐냐 펄어비스의 핵심 인원을 도깨비로 넘겨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깨비를 개발하겠다. 박차를 가하겠다.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 기대감이 아직 야 너네 언제 나올 건데 약간 그런 식의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DLC가 좀 있으면 나와요. 어쨌든 DLC가 한 6개월 안에는 발표 정도는 한 6개월 안에 할 거예요. DLC가 안 나오면 안 돼. 돈 벌어야 되는데 DLC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뭐 솔직히 말해 캐릭터만 바꿔서 나와도 돼요. DLC에다가 막 콜라보 해가지고 무슨 뭐야 뭐 검은 사막 그 캐릭터를 내놓든가 여자 캐릭터를 막 내놓든가 막 하면은 또 겁나 잘 팔려. 그런 거 DLC 그냥 캐릭터 코스튬만 좀 바꿔서 파는 거 그런 것만 해도 잘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많아요. 한번 IP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한번 빠그라진 자리에서 실적 그 세론 때문에 빠그라진 자리부터 또 사서 가면은 좋은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 유리한 자리에 매수가 엄청. 그래서 하지만 역시 항상 제로 소멸은 조심해야 된다.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그냥 개같이 미는 거 보면 한 번 더 그렇게 생각 듭니다. 대원전선이나 이런 애들도 다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좋고. 자, 어쨌든 내일 일단은 아침에 10시부터 그 무슨 정상회담 한다고 막 하면서 뭐 쓸데없는 거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케빈 어시도 내일 밤에 또 취임한단 말이죠. 금리가 지금 아직도 너무 높아요. 4.6 몇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진짜 크게 밀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금. 막 그 종목을 들고 가는 거는 아까 저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놈들은 물리나 마나 일단 들고 가는 거고 어쨌든 반도체 가지고 갭하면은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건 맞는데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물량 줄이면은 그런 일 없으면은 막 미친 듯이 또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단기 낙폭에 주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지. 그 보유한 거를 막 던져라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뭐 어떤 이슈에도 다시 밀린다. 그거 아니라니까. 뭐 시황 때문에 밀리는 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현대차가 체질이 바뀌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장기로 보고 어차피 물린다 싶으면 이런 자리는 이제 물려도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80만원, 100만원 뭐 내년 넘어가면 한 200만원 막 이렇게 시가총액이 이제 100 몇십 조인데 얘 막 300조, 500조 갈만해요. 로봇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음 타자는 로봇이야. 근데 이제 길게 보면 그렇다는 거고 뭐 이번 시즌에서 뭐 바로 160만 원 간다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한 이번 시즌 많이 가면 100만 원이지 않을까? 적어도 반도체보다 더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장에는. 근데 종국에 봤을 때는 반도체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쪽이. 그래서 그거에 사실 시발점이 된 상태다. 이때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제가 얘네 현대차는 이제 현대차가 아니라 나중에 얘네가 본격적인 그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HMG라고 바꿀 거야. 얘네 이미 있어요. 해외에선 HMG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 모터스, 그러니까 현대 모빌리티 그룹이에요. 현대 모빌리티 그룹.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걸로 바꾸면서 얘네가 점점 HMG로의 변신을 할 거예요. 변신을.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현대라는 이름이 안 붙고 HMG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HMG라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자동차 산업주가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차세대 막 그런 회사로 바뀌어요. 그럼 평가가 달라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세대로는 현대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을 여기서 시작한 거고 완벽하게 지금 굳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길게 보셔도 된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